안녕하세요. 조원장의 페노스 상담실, 페노스 상담센터 안녕의 원장 조지훈입니다. 오늘은 페노스 증후군과 공황장애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페노스 증후군으로 인해서 상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공황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TV에서 많이 나와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공황 발작 증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선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공황 발작 증상은 흔히는 뭐 호흡 곤란 같은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심장도 굉장히 빨리 뛰는 것 같은 느낌들, 혹은 그래서 과호흡을 하게 된다든지 하는 증상들도 있고요. 뭐 어지럼증, 뭐 토할 것 같은 느낌들, 혹은 뭐 손발이 저리는 것 같은 느낌들, 눈앞이 하얘지는 것 같은 느낌들,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올라온다. 그래서 그 밖에 다른 그런 신체적 증상들이 갑자기 몇 분 사이에 이렇게 굉장히 급속도로 올라오게 되고, 그거에 대한 뭐 죽음에 대한 공포나 혹은 뭐 쓰러질 것 같은 두려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증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실제로 쓰러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인감이나 뭐 이현실증이라고 해서 이제 내 주변 상황들이 약간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고 뭔가 먼 거리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뭐 유체이탈 같은 느낌이라고 하죠. 그런 느낌들이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다. 공황 발작을 경험했다라고 해서 모든 분들이 이제 공황 장애로 진단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뭐 재발에 대한 불안감도 있어야 하고, 뭔가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이거에 대한 불안감들이 항시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직무 상황에서 영향을 받는다. 뭐 예를 들면 뭐 외출을 하기를 꺼려 한다든지, 내가 터널만 들어가면 이런 증상들이 올라와서 굉장히 뭐 터널 지나가는 것들이 너무 힘들게 느껴진다든지, 사람 많은 장소 같은 것들을 뭐 피하게 된다든지, 이런 일상생활이나 뭐 직무 상황, 뭐 대인관계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 이 공황장애가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공황장애는 물론 그 신체적인 원인들도 있어요. 호흡과 관련된 그런 감각들, 신체에서 주는 그런 감각들에 굉장히 예민한 기질을 갖고 있으신 분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내 신체 자체가 뭔가 호흡을 빨라지게 하고 심장도 빨리 두근거리게 만들 수 있다. 그렇지만 뭐 이런 기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공황장애로 가는 것은 뭐 아닐 수도 있겠죠. 특히 공황장애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들이 한 번에 왔을 때 그런 것들을 공황장애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 페노스 증후군은 사실 반려동물 사별이라는 점에서 개인에게 굉장한 고통스러운 경험을 주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 사건들을 이제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사별이 가장 큰 스트레스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반려동물 사별도 개인에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 사건이 될 수 있다.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해소하고 풀만한 그런 통로가 없을 때는 우리가 이런 공황장애 증상들을 또 겪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공황 발작 증상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뭐 치료하는 것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런 공황 발작은 그 전조 증상처럼 약간 올라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약간 답답하네, 약간 호흡이 빨라지는 것 같다, 뭐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 같네 라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 근데 이게 우리가 이거를 오해석하면서 굉장히 불안하게 해석하면서 더 심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파국적인 오해석을 막아야 한다. 파국적인 오해석을 막아서 우리가 15분 내에 가라앉을 수 있는 이 신체적 증상들을 조금은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호흡이 빨라지려고 할 때 내가 그 호흡에 따라가게 된다면은 과호흡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숨이 답답하고 숨을 그래서 빨리 쉬고 심장도 빨리 뛰고, 그럼 더 불안해지니까 더 숨을 빨리 쉬려고 하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한 10분, 5분 정도 참으면서 천천히 숨을 쉬려고 노력해보는 것들이 이제 필요할 수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증상은 계속 갈 것이 아니야. 이 증상은 나를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 올라오는 공포감처럼 나를 죽이거나 쓰러지게 만들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들을 지속적으로 해보는 거.
그런 인지적인 대처들을 내가 계속 해보는 것들이 이런 공황장애에 대한 인지행동적인 그런 개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인지행동적인 개입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분명히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 또 약물 임의로 중단하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이 주치의 선생님과 반드시 이야기를 하면서 증량을 할 때도 있고 이제 서서히 줄여나갈 때도 있는데 그런 거를 분명히 상의하면서 약물 치료를 받으셔야 한다. 그리고 공황 발작 증상이 올라왔다고 해서 모두가 이제 다 공황 장애인 것은 아니거든요. 때로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병원에서 제가 근무하다 보면은 실제로 신부전 증상들이 있으셨던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공황 장애다라고 내가 정말로 인정할 수 있으려면은 다른 검사들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 심전도 검사라든지 호흡과 관련된 그런 검사들을 받아서 신체적으로 이상이 없다라는 것이 확실해졌을 때만 이거는 공황장애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뒤에 인지행동적인 그런 개입이든 약물 치료든 그런 것들을 받아야 한다. 신체적 증상이 꼭 심리성인 것이 아닐 때도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에 또 특히 이게 호흡이나 심장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다른 타과에 가서 정신건강의학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 분명히 확인을 받은 후에 치료를 시작해야 된다. 오늘은 펜러스 증후군과 공황장애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인지행동적인 그런 개입뿐만 아니라 약물 치료와 같은 방법들,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런 공황장애에 대해서 너무 큰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요. 반드시 전문적인 그런 치료들을 받으면서 극복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